네, 요나단 페라자가 컴백했습니다. 오피셜이 떴고요. 아니 뭐 온다 그랬다가 뭐 관계자가 아니다, 페라자 아니라 우리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다시 오피셜이 뜨는 모습. 역시 요 업계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결국은 오피셜이 나야지. 그걸 가지고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 페라자가 컴백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페라자는 매력이 있는 선수죠. 물론 실제로 페라자의 2024 시즌 후반기 경기 모습을 보고 있으면 헛스윙하고 모자 날라가고 그리고 상대 투수한테 엄지척 속 터져 죽죠. 뭐 그건 있었지만 분명히 페라자에게 우리가 느꼈던 그 엄청난 도파민, 특히나 시즌 초에 보여줬던 마치 진짜 무슨 뭐 테임즈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 페라자를 생각하면 참 호감인 선수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좋았던 시절을 기억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응원할 따름이죠. 총액은 100만 달러입니다.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은 70만, 그리고 옵션 10만 달러, 총액 100만 달러에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이글스는 외국인 3명이 다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뭐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윌켈 에르난데스에 대한 영상도 업로드를 할 텐데 투수들 폰세, 와이스 그리고 리베라토까지 모조리 바뀌게 됐고 실제로 이제 요나단 페라자가 한 시즌을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트리플 A에서 숙성을 하고 성장을 하고 다시 KBO로 컴백하는 굉장히 독특한 저 개인적으로는 보기 드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24시즌 하나이글스에서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122경기에서 타율이 2할 7푼 5리, OPS는 0.850. 타율에 비해서 OPS는 나쁘지 않았던 선수예요. 24개의 홈런. 하지만 이 시즌이 어마어마한 타구 투저 시즌이었죠. 홈런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WRC 플러스는 홈런도 많이 치고 OPS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지 않았습니다. 116.7이었어요. 물론 시즌 초반에 이 WRC 플러스가 저 세상 끝까지 올라갔던 거를 기억을 하면은 이렇게 진짜 점점 수직 하강을 했거든요. 마치 제가 산 주식, 제가 산 코인처럼 수직 하강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던 요나단 페라자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중간에 겪었던 펜스에 부딪히는 부상 이후에 겪었던 어떤 부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또 긁어볼 만한 복권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삼진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았죠. 24.7%. 특히나 후반기로 갈수록 떨어지는 변화구에 속수무책으로 헛스윙이 많이 나오면서 삼진이 좀 늘어났고 다만 이 선수는 이미지에 비해서는 볼넷을 잘 얻는 선수예요. 볼넷 퍼센테이지가 12.1%. 그러니까 우리 기억 속에 리베라토가 볼넷 되게 잘 얻었던 것 같잖아요. 리베라토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임팩트 있던 볼넷을 얻는 순간이 리베라토가 많아서 그렇지 사실은 페라자가 볼넷 퍼센테이지가 더 높기는 해요. 원래 이제 삼진을 많이 당하는 선수들이 볼넷도 많이 얻는 경우가 덜어 있죠. 그러니까 페라자는 신중한 선수입니다. 이미지는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막 오면은 무조건 풀스윙 돌리고 이런 이미지지만 생각보다 그래도 볼넷을 얻어내는 유형의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WAR은 2.20이었는데 DWAR이 마이너스 0.14. 수비 이야기를 이따가 해야 될 텐데 수비로 까먹은 게 너무 많죠. 실제로 이 선수를 뭐 중견수로도 기용을 하기도 했었군요. 평범한 플라이 놓치는 상황도 있었고 떼굴떼굴 굴러오는 땅볼 안타를 뭐 장타로 둔갑시켜주기도 하고 뭐 어이없는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권희동 선수한테 3루타 맞기도 하고 뭐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뭐 글쎄요. 수비 실력도 조금 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 한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25 시즌 잠깐 이별해 있던 사이에 페라자의 기록이 어땠는지를 한번 그 전에 전반기 기록 한번 살펴볼까요? 24 시즌 전반기 사실은 페라자가 24시즌 전반기처럼만 해주면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타율은 3할 1푼 1이었고요. OPS가 1에 가까웠어요. 0.972였습니다. 그러니까 후반기에 얼마나 못했는지를 더욱더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전반기에 홈런이 16개였고 극초반에 홈런 페이스가 정말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 이후에 홈런 페이스가 좀 줄어들기도 했었죠. 자, 25시즌 트리플 A에서의 기록 한번 살펴보면 138경기 나왔습니다. 타율은 3할 7리, OPS는 0.901. 그러니까 이 페라자가 뛰었던 샌디에고 산하 트리플 A 팀의 PCL이라는 리그 자체가 굉장히 악명 높은 타고 투저 리그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페라자 선수가 좋은 타격을 보여줬고 무엇보다도
그 현지에 있던 스카우터 팀이 샌디에고 쪽에 이제 팀도 페라자 선수가 굉장히 성장을 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19개의 홈런 그리고 113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삼진 퍼센테이지, 볼넷 퍼센테이지 비슷하게 유지가 됐어요. 근데 아마도 이 지표가 잘 유지가 된 게 하나이글스 스카우트 팀의 눈을 끈 것 같습니다. 삼진 퍼센테이지가 20%,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보다 조금 낮아졌고 유인구에 속는 빈도가 조금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볼넷 퍼센테이지는 유지가 된 거죠. KBO에서 12.1%였는데 트리플 A에서도 11.9%. 이 정도면은 사실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고 삼진 퍼센테이지가 4%포인트 정도가 낮아졌으니까 요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삼진을 많이 당했던 게 부상 이후에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면서 그랬던 것이다. 라는 어떤 판단에서 영입을 한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현지에서 평가한 유망주 랭킹이 상승을 했어요. 이 선수가 KBO 오기 전에 유망주 랭킹이 한 22에서 30위권이었는데 9위까지 올라간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유망주 랭킹이라는 것도 객관화된 지표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이라는 지표 자체도 스카우터들의 어떤 평가, 주관의 어떤 합산이기 때문에 그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이 선수가 뭔가 야구 실력이 성장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비는 우리가 모두가 걱정하는 수비 갖다 버렸냐? 강백호 영입했고 문현빈 좌익수에 있고 페라자까지 외야수로 오면 수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스카우트 피셜 450여 개의 수비 영상을 확인했다. 실책이 3개밖에 되지 않았고 공수 모두에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겠다. 이게 사람이 저도 그렇고 나이 들어가지고 뭐가 이렇게 20대 중후반이 돼서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확 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라자의 수비를 목격한 게 참 어려웠던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고 페라자의 수비가 성장했다더라, 수비 좋아졌다더라라고 막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수비가 준수한 정도로만 코너웨어를 보기에 준수한 정도로만 올라와 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온마당에 악담을 퍼부을 생각은 없고요. 잘해줬으면 좋겠고 성장을 했다고 하니까 진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도대체 그러면 중견수는 누가 할 것이냐? 중견수로 강백호가 할 수도 없고 문현빈이 중견수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페라자가 중견수 하는 걸 보느니 야구를 안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중견수 후보 오재원, 이원석, 이진영 선수 등이 각축 예상인데 사실은 오재원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봤던 이름들이에요. 이원석 선수가 풀타임 중견수를 하는 건 이제는 기대하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고 2군에서 있던 유로결 선수도 자 그렇고 아무튼 이진영 선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재원 선수를 제 생각에는 기회를 많이 주기는 할 것 같아요. 물론 오재원 선수가 신인이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뭐 보장된 무언가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어쨌건 1라운드 신인이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기회를 많이 주기는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재원 선수의 유형 자체가 김경문 감독이 상당히 좋아하는 유형이기도 하고 굉장히 발빠르고 재치 있고 수비 범위도 넓고요. 하나이글스는 미래를 본다라고 생각할 때 오재원 선수에게 상당히 많은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공하면은 진짜 엄청난 플러스가 되겠죠. 예상 타순 오재원 선수 옆에 물음표를 짠 건 뭐 당연하죠. 오재원 선수 신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레귤러 1번 타자로 자리 잡아주면은 진짜 하나이글스의 공격력이 무서워지는 거고 또다시 중견수 오디션장 시작되면은 내년에도 야구 보는 게 참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러면서 페라자 2번 스위치 히터자 페라자는 3번 문현빈 좌타자, 노시환 우타 4번, 강백호 좌타 5번, 6번에 최은성 우타 6번, 7번 하주석 좌타, 최재훈 우타. 그러니까 좌우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대팀 입장에서는 투수 기용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다. 자, 그렇습니다. 페라자 선수가 이왕 온 거 모두가 입을 모아서 이 선수의 포텐셜, 이 선수의 고점은 정말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건 또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진짜 뭔가 폭발적인 무언가를 한 시즌 내내 터뜨리는 26시즌이 되었으면 좋겠고 김경문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으로 승부 보는
한화 이글스.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낯설죠.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처음 한화의 빙그레 이글스 야구 볼 때 다이너마이트 타선 얘기했던 것처럼 홈런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 그런 타선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페라자 화이팅!